잘 있었나? 오랜만입니다. 애기 잘 커? 애기 아니겠다 이제는. 10살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니라. 괜찮나? 강화가 고향인데 제일 먼데 가급적 고향에서 가장 먼 곳으로 오고 싶었던 데가 부산이었습니다. 사실 18살짜리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구인 광고를 보다 보니까 뭐 사람 구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직공 구함 이런 게. 그때 자천동에선가 46번 버스를 타고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고 가보니까 거기가 대우실업이었어요. 거기 이제 와이셔츠 만들고 브라우스도 만들고 뭐 외투도 만들고 해서 이제 수출하는 공장이었는데 거기를 취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장사도 해보고 해운대에서. 근데 그건 또 한철 장사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또 에그니스 태풍인가 그 뭐 큰 태풍이 왔었어요. 그 태풍 지나가고 나니까 가을이 돼 있더라고. 그 아이스크림 장사도 못하고 지포 장사하다가 이제 돈만 떼먹히고 그것도 못하고 그 신문 배달도 해보고 우유 배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보니까 그냥 다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뭐 용접이 뭐 별거겠냐 하는 생각 결정적으로 용접이 뭔지를 몰랐어요. 대한조선공사에서는 두 척의 새로운 화객선을 진수했습니다. 그때 땡간에서 같이 일하던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그 아저씨의 사망 보고서에 본인 부주의에 지장을 찍어주고 근데 떨어져서 죽으면은 그게 일단 안전 장비나 안전 시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죽어도 누군가는 본인 부주의에 지장을 찍겠구나. 그럼 나는 그냥 본인의 부주의에서 죽는 게 되겠구나.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대의원 선거가 있었고 아저씨들이 이제 뭐 니는 처자식도 없으니까 네가 한번 나가봐라 이제 이러기도 하고. 아니 무슨 공장이 정규직만 5,000명이었는데 거기다 하청 노동자들까지 10,000명이 넘는 공장이 식당이 없었다니까요.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공장은 애초에 지어질 때 노동자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만들어진 공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4일 하고 나니까 식당 지어주고 여름 휴가비 100% 지급한다고 공고문이 붙었더니까 그러니까 막 와, 그러니까 첫 싸움을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이후에는 이제 자신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자기 벗기는데 보니까 다 빨간색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칠성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칠성판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지신 밑에 까는 널빤지라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엎드린 채 묶고 그러고 때리는데 하필 허리 등 쪽을 때린 거예요. 허리 쪽을. 그 허리를 잘 못 썼죠.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는
노동자들 얘기는 또 아무도 안 들어줄 때니까 내가 뭐 누구를 모아서 기자회견을 하겠어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뭘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그때는. 그리고 저는 해고되고 나서 이제 막 김수환 추기경한테도 편지도 써보고 국회의장한테도 편지도 써보고 노동부 장관한테도 편지도 써보고. 그러니까 86년도에 그 대의원대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고 그다음 해고, 그다음 그 몇 번의 과정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하고, 근데 이제는 그 풀어야 한다,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26살 때 대공부실에 끌려갔던 것도 지금도 트라우마고 하여튼 좀 아픔이고, 전 그 얘기를 한동안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믿어줄까 과연. 그리고 그때는 그나마 두세 명 만나서 얘기해 오던 사람들한테 내가 끌려갔다 오고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마저도 나를 피할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처음에는 제대로 못 했었어요. 민주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해고자 김신숙을 민주운동 관련자인과 동시에 그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마음은 통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해고자로 남아있다. 내년 하루가 일곱분하지 건데 웃음소리가 들릴 만큼 지금까지 있다는 빠르게 합니다. 여기가 김주익 지회장의 무덤입니다. 잘 나가는 공장을 더 싼 임금을 찾아서 필리핀으로 이전하겠다고 영도 공장에 650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김주익 지회장이 85호 크레인을 혼자 올라갔습니다. 농성을 벌여오던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이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노조위원장 자살 29일 만에 부산 한진중공업 노사 분규가 타결됐습니다. 한진중공업 노사가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은 노사 합의를 깨고 노동자들은 400명 정리하겠다고 그러고 조남호 회장은 174억 주식 배당금 챙겨가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원들은 지들끼리 임금 이상하고. 누군가 말해야 되잖아 이거를. 이런 건 잘못됐다고. 근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그냥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아니라고 말하려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밑에서는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고. 그래도 올라가면은 누구라도 들어주겠지 이러고 올라갔던 거예요.
달력이 저 여자분이 그래 1월달 달력인 채로 1월 6일 날 제가 올라왔으니까요. 저렇게 팔을 높이 쳐들고 6개월째 지금 저러고 벌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벽에는 우리 조합원의 아이 채연이가 그려준 그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밥을 매달아 올리는 밥보따리. 하루 3번 이제 저기를 통해서 저 바구니를 통해서 저의 식량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때.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니까. 그리고 너무나 신비로운 세계였고,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오고, 뭐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한진중공업 노사 대표가 드디어 손을 맞잡았습니다. 11개월째 계속된 한진중공업 사태가 종지부를 찍는 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0년이 됐더라고. 제가 이제 출근 투쟁을 시작하고 그 기사를 어떤 분이 이제 그 트위터에 올리면서 김지도님이 마지막 투쟁을 한다더라. 그 왜 벌써 마지막이야? 이랬더니 올해가 정년이래. 야, 우리 희망버스 타고 갔던 게 벌써 10년이다. 흐익 이래놨더라고. 그 10년 세월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왜 35년째 복직을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때 10년 전에 희망버스를 타고 오셨던 분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억이고 아픔이기도 했지만 하여튼 영광이기도 했었고,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죠? 성소수자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같이 그냥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언급됐을 뿐인데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그 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정말 동지구나. 집회에서 성소수자라는 호명을 쉽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구집이 하셨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셨으니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연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조합원들이 퀴어버스 성소수자 동지들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서 하나의 세계가 깨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시다시피 다 남자들이고, 다 군대 갔다 오고, 군대도 그냥 뭐 해병 몇 사단도 아니고 다 공수부대고 뭐 특전사고 뭐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마초들이고, 대화를 하는데
조합원들 중에 누가 조금만 여성스럽게 얘기하면 저 호모 새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고 뭐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자기네들이 가장 위기에 닥쳤을 때 누군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온 사람들이 성소수자였던 거예요. 그것도 아예 버스 하나를 그냥 따로 전세를 내가지고 퀴어 버스라고 명명을 하고 무지개 버스로 명명을 하고 와서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조합원들한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아예 와서 뭔가를 같이 하고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공장이 닫혀 있을 때니까 아예 폐쇄돼 있을 때 그 길 건너편에 신도브레뉴 아파트 앞에서 퀼트를 수를 놓았어요. 그 처음에는 성소수자 동지들만 몇 사람이 이거를 놓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내다보니까 거기 몇 놈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 같이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는 대화 내용도 달라지고 그 정말 이렇게 닫혀 있었던 완강하게 닫혀 있었던 하나의 굳건한 세계에 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동지의 존재는 생각이 비슷해서 아니면 뭐 서로 그 성격이 뭐 비슷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존재 자체로 그가 이곳에서 본인이 돌아가야 될 곳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곳을 지키면서 모든 이들과 연결의 고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연대의 범위들이 지금처럼 넓었더라면 김주익 지회장도 그렇게 꿈꿔왔던 대로 그리고 모두가 바랐던 대로 자기 발로 살아내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려니까 나중에 선거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한진중공업이 인수한 이후에 거듭되는 노조 탄압 그리고 노사합의 파기 이런 게 마치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게 한진중공업이고 그 결과들이 2011년도 저는 희망버스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다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청춘에 들어와서 청년으로 들어와서 늙은 노동자가 돼서 나갑니다. 퇴직 2달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정말 들어가서 동지들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있었던 지금까지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놓고선 판단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판단인가? 현장에서 전선 피복 하나를 제대로 바꿔주지 않아서 감전사로 동료들이 죽어나는 현장을 바꾸려고 한 것이 노동자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생활관에 쥐똥 섞인 도시락이 나와서 그거 좀 고쳐달라고 한 게 노동자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산업은행도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동으로 채권단에게 좀 전달하는 작업을 여야 간사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한진중공업이 조남호 전 회장이 경영에 실패하면서 이사회에서 해임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산업은행 관리 체제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서울에 이제 산업은행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기 이제 나와주시는 동지들은 어떻게 모으신 건지. 저분은 제가 크레인에 있을 때 그냥 진짜 느닷없는 시민이었어요. 계속 같이 하고 같이 만나서 한 번씩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절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복직을 오매불망 저보다도 더 간절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 새해에 대한 설계보다 오늘 받아들게 될 계약이지 재고장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이 크겠어요. 그런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쓰러지지도 맙시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저는 서러워요, 제 청춘이. 저한테 청춘이라는 건 해고, 대공분실, 구속, 그리고 그렇게 무수한 발길질들, 온몸에 멍들었던 거, 상처들. 제가 이제 노동자로 살기 시작했던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44년 정도를 거의 비슷한, 같은 꿈을 꿨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지 않는 꿈, 그리고 일하다가 죽지 않는 꿈, 그리고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에 맞서서 싸우던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지 않는 꿈, 그리고 높은 고공에 올라가거나 혹은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들을 꿔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꿈꾸는 중이죠.